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시장이 변동성을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좀 일단락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늘 긴 춘절 휴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국 시장의 움직임도 체크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의 대화 속에서 이제는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 소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국제사회의 이슈들을 우리 시장이 또 오늘 어떻게 소화해 갈지 체크해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먼저 예고를 좀 해드리면요. 인공지능, 유리기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관련 종목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샵 0081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보면서 가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장 초반보다는 지수가 약간은 밀리는 것도 같은데 이 상승세를 오후장에서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연기금 쪽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선물 동반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고요. 다만 어제 3,800억 가까이 매수했었던 코스닥 시장, 여기서 외국인 쪽에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섹터별로 조금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내일까지 이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시가총액 상위 섹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오늘 2차 전지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 미국의 리튬 기업이라든가 전기차 업체들,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인지 아니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끌어올리는 건지 요 추이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와 2차 전지 섹터, 즉 낙폭이 컸던 이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오늘처럼 조선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산이라든가 전력,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섹터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 쪽이나 방산 쪽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었던 섹터들이죠. 굵직한 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계열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섹터들, 이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섹터는 순환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 섹터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인공지능 쪽도 종목군들이 확산이 되고 있죠. 지금 이 두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선별적인 강세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종목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볼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형성됐던 부분들을 보세요. 아마 인공지능이나 로봇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일 거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기다리는 타이밍을 투자자라면 양자 쪽이라든가 자율주행, 탄소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보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전략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보는 전략은 눌림목을 활용한 거 그리고 좀 긴 관점으로 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수로 보게 되면 잠깐 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60분봉이에요. 코스피 60분봉인데
우선 넘어가는 자리대 2,550포인트가 일단 저항이죠. 그리고 하단 자리대를 보게 되면 약 한 2,400을 살짝 하회하는 한 2,390 정도입니다. 이 자리대를 하단으로 놓게 된다라면 요 2,470포인트 요 자리 있죠. 요 2,470포인트 자리대가 중심 자리대예요. 그러면 요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다시 이 2,400을 한번 하회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지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요 62평과 122평 요 자리대의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된다거나 해야지만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2,550포인트 이 자리대는 일단 단기적인 저항 자리대가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대까지 올라가려면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도움이 돼야 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전지 쪽 또는 제약바이오 이쪽 세 개 섹터의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 종목별로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우리가 체크해 봐야겠고요. 또 2차 전지단의 반등까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선이나 방산처럼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오늘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 확인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는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 이야기해 보면서요. 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봐야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각각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혜진 창업자가 다시금 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이버가 인공지능 쪽으로 앞으로 더 힘을 쏟아붓겠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의 협력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카카오의 AI 비서인 카나나에 오픈 AI 쪽의 모델이 탑재된다 이런 이야기 함께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님, 네이버랑 카카오 오늘 막상막하로 등락 계속 반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수급적으로는 네이버가 안정적이어 보이는데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우선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가 좀 많이 빠져있던 섹터예요. 사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좀 조정을 받았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같이 한번 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이버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를 보게 된다라면 카카오 이렇게 해서 좀 보게 되면 얘네들도 많이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의 흐름들이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위에가 네이버고요. 요 아래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죠. 문어발식 확장. 그러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네이버도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오랜 기간 밀렸습니다. 요걸 보면 대충 어떤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최근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바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죠. 최근의 모습을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자리대 요 24만 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좀 되겠죠. 요 정고점 박스 상단 자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덜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대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제 세몰트만과 이재용 회장 미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 이들 기업들이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버 창업자가 다시 복귀했다라는 그런 신호들, 그러면 거기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 거리가 좀 될 수가 있죠. 거기다 인공지능까지 좀 맞물리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네이버가 움직이게 되면 카카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카카오도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문어발식으로 쪼개는 것들이 있죠. 걔네들까지도 반응이 좀 나올 겁니다. 그 위에 아마 이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부분 측면에서의 뭔가 좀 이슈가 좀 생기지 않을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가 좀 괜찮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카카오 그룹사들 이런 쪽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비슷한 흐름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이 카카오의 흐름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인공지능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도 체크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관련해서 또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12월 말부터 좀 계속 내리는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2월 들어서 또 다시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되고 오늘 또 4% 넘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현재는 또 5% 넘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여기서 좀 추가 매수 들어가야 되나요? 자, 우선 10만 1,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세요. 뭐 계속 그렇게 갖고 계시려면 갖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겠죠. 우선 지금 보게 되면 2021년도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나서 계속 밀렸어요. 어찌됐든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미움을 많이 샀던 기업이에요. 문어발식 확장을 했었던 기업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3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10% 비중인 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6만 원짜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되겠죠. 근데 아마 쉽게 추가 매수라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없이 제자리로 내려왔잖아요. 이 부분들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건데 이게 이 47,000원에서 3만 원대 요 박스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단계를 넘어서서 요 폭만큼 갈 거냐 요게 일단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46,000원짜리대가 기본적으로 목표치로 도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요 4만 원 이하 자리대 38,000원대 초반 요 자리대까지 38,000원대 중반 정도 오게 되면 요 가격부터는 한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평단이 약 한 7만 원 정도나 살짝 하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잘하면 저는 손실 없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한 방에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38,000원대 이하예요. 38,500원 이하. 그 자리대로는 이하로는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에 비해서 좀 많이 빠져있는 주가 때문에 올해 들어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가격 조정은 또 일부 마무리된 상황으로 보이니까 기간 조정 체크해 보시면서요. 38,000원대 초반에서 10% 정도 더 분할로 매수해보자 이런 전략 더해주셨습니다. 지금 로봇 쪽이 계속 돌파가 또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전문가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클로봇이 10시 이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스위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16%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무슨 일인가 좀 싶어요. 계속해서 감속기 쪽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 쪽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감속기를 보라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전반적으로 좀 봐야죠. 우선
로봇주의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저 밖에 있는 PD 양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밑에 있는 애들을 사라. 그리고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라. 그때 로봇 섹터 얘기할 때 천사 얘기했어. 천사. 엔젤 로보틱스. 그냥 갖고 있기만 해도 그냥 올라갑니다. 요래. 올라가는데 이거를 못 사는 거죠. 지금 보면 엔젤 로보틱스도 지금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이거 33,000원 넘어가게 되면 확 하고 장대 양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또 못했어.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있으니 얘가 삼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움직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끝나면서 다 앵커들이나 PD들 다 있어서 인탑스 사라고 18,000원대 그 얘기를 해도 안 사요. 왜? 거래량이 없고 안 올라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징그럽게 안 삽니다. 그리고 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또 물어봐요. 즉 로봇 sek터들은 주도하고 있는 섹터잖아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 뒤에 후단에 있는 기업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면 유일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죠. 뉴로메카 올라가고 있죠. 엔젤 로보틱스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클로봇 얘 대주주가 누군가 요걸 한번 보자고요.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SPC 같은 경우도 삼성 쪽에 있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감속기 쪽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 두산 쪽도 괜찮고 포스코 계열이라든가 SK 계열이라든가 LG 계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따라 들어간다? 글쎄요. 아직까지 밑바닥 이 아래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섹터 내에서 순환매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로보티즈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사실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이날 1월 말경 1월 말이죠. 이날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때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지금은 늦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지금 핫한 거는 인공지능이 좀 핫하죠. 실적 나오고 이것저것 비벼볼 수 있는 거는 사실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뭐 한 이스트 소프트 뭐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솔트룩스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삼성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제 아마 제가 오후장에 이 마음의 AI도 한번 잘 보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좀 밀렸다가 오늘 다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AI도 기술이 있어요. 삼성 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적으로 삼성이 찾아갔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마음 AI 같은 경우도 따라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막 솔트루스를 따라 들어가기에는 지금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정고점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따라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 애들이 있다라면 차라리 뭘 볼 수 있을까? 엠노도 사실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엠노는 조금 안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SDS가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인공지능 쪽에 삼성이 협업을 하게 되면 엠노 쪽이 더 유리하겠죠. 삼성 SDS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종목군들은 좀 눌림을 주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아예 의료 AI 이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어찌됐든
AI 쪽과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섹터이고 로봇은 아마 결과물이 빠르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인공지능 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이쪽은 좀 더 여유 있게 투자적인 마인드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저는 인공지능 쪽에서는 의료 AI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AI 기술은 선진 국가도 대등한 좀 더 앞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쪽은 오히려 투자적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오후에 제안 추천할 종목이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 자막에 좀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로봇 쪽 우리 계속 봐야 된다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나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바라봐야 하는 점을 항상 중요하게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엔젤 로보틱스 또 인탑스처럼 아직 덜 오른 기업들 반드시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 쪽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인공지능 쪽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의료 AI 우리나라 기술력 굉장히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해성 에어로보틱스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 급등세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또 22%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이 급등세를 또 다시 16%까지 살짝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해가야 될지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삼성이랑 대형 인수합병 소식 좀 흘러 들어왔었는데 이런 영향권일까요? 그런 이슈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쪽 섹터도 뭐 로봇 쪽 관련 종목군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삼성이 또 인수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땐 안 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있는데 이건 그냥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 관점, 뭐 트레이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나쁜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을 좀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 활용도는 점차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속기 쪽에 있어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감속기 쪽은 많잖아요. 뭐 SPG 같은 경우도 감속기 쪽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후발주로 해성 이쪽이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도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도 따라가면 물립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사는 것보다는 6,000원대 초중반? 6,500원 이하? 이때 눌림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자리 때 한 8,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삼성이 또 로봇 기업을 인수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물음표가 남아있다는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따라 들어가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6,500원 그 이하의 눌림목을 공략해보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섹터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정부 측의 이야기가 좀 흘러 들어와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국회와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모습을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배터리와 바이오 분야 쪽으로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놓았는데요. 최소 그 규모가 34조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런 정부 차원의 논의들이 앞으로 또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이런 이슈들에 대한 대비책이 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겠죠. 말만 하지 말고 실행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말만 하지 말고 맨날 말만이야. 어떻게 된 게? 그 12월 달에 그 뭐 탄핵인 이거는 겁나게 빨리 하면서 하는 거는 징그럽게 늦어요. 말만. 어찌 됐든 2차 전지 쪽 섹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할 만한 종목으로 2차 전지 섹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요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자, 요거를 한번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봅시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위에는 네이버예요. 네이버. 그리고 요거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고점이 여기에 나왔었죠. 23년도에. 네이버는 21년도에 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기간 조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났을 때는 다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돼요. 지금 나와주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삼성 SDI나 LG 엔솔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닥권역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직까지 이 관세에 대한 얘기, IRA에 대한 얘기 이런 잡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즉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2차 전지 섹터가 영원히 안 될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좀 보게 된다라면 에코프로 BM 쪽을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BM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 같은 경우도 적자를 기록했어요, 올해.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됐죠. 연간 기준으로는 일단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 때까지 희귀금속, 리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배 이상 사용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는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진 지나가야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이 10만 5천 원 1월 2일 날 찍었던 이 10만 5천 원이 바닥일지 아니면 더 깨고 내려갈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코프로 BM을 투자 마인드로 길게 1년 정도를 본다면 에코프로 BM을 보는 게 낫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게 낫느냐, 이걸 한번 놓고 보세요.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은가?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BM, 즉 2차 전지 쪽의 수익률이 더 높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기대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에코프로 BM이 23년도 7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대단한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이때 개인 투자들 다 물렸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장투한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장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 장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제가 계속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고 투자 마인드로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꼭지에 있는 과열되고 있는 그런 섹터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모르지 못한 종목군들을 투자 마인드로 모아가는 거고, 트레이딩과 추세는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는 애들,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투자와 트레이딩을 병행하면서 하는 지금 시장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 전지는 포트에는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 너무 과한 비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없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이 만약에 30%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기다리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던 2차전지 섹터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을 그 예시로 들면서 이 섹터의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2차전지 때는 아직 주가가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수익률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포트폴리오에 필수로 2차전지 종목을 모아가라라는 전략까지 한 번 더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올라야만 우리 지수가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반도체단 또 제약바이오단에는 수급이 들어왔었지만 2차전지 쪽으로의 수급이 굉장히 반갑기도 합니다. 전문가님께 반도체 쪽 이야기도 잠시 좀 질문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샘 올트먼 회장의 방한이 이 반도체 그리고 AI 전반을 끌어주고 있죠. 국내에는 반도체법 처리 이야기도 들어와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샘 올트먼 회장의 K 반도체 러브콜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영향권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속인데 전문가님 이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반도체 이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관세예요. 관세. 트럼프가 반도체와 제약 쪽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젠슨왕을 만났죠. 거기에다가 저사양 쪽에 있어서도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 섹터에게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불확실한 부분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반도체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가 나오는 그런 구간들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단적으로 좀 보게 되면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를 보면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뭐 얘기를 했을 때도 이 22만 원 요 갭자리 때는 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담할 때. 그래서 이 밑에 있을 때는 다 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추매해라. 그리고 요 갭 메꾸는 자리 때까지는 봐도 좋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요. 이 폭만큼. 이렇게. 그럼 이 자리대가 22만 원이에요. 그럼 목표치가 도달했으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됩니다. 목표치가 도달했으니까 이 목표치가 도달했으니까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등락을 거치면서 움직이잖아요. 등락을 거치면서. 그러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닉스나 반도체 쪽 섹터는 상승을 보이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없어. 그럼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왜?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2월 3일 날 19만 원을 깼었습니다. 18만 7천 원 언저리 때까지 살짝 깼다가 들어올렸어요. 요 자리 때, 요 구간 때는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럼 나는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어. 그럼 요 자리 때 노려보면 돼요. 그러면 나는 조금 작은 종목군들을 할 거야. 한미반도체를 보자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2달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제가 노리는 거는 10만 원 이하예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로 올랐으니까 하나, 둘, 3개로 빠져서 10만 원 이하, 61선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대. 그래서 요 10만 원 이하 자리대, 요 자리대를 저는 노리고 있어요. 즉, 왜 노리느냐?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미 SK 하이닉스는 25년도 판매 끝났어요. 계속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 좀 만들어줘.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바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쉬어가고 있는 매물소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하느냐, 이 타겟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고, 이 잡아야 될 때 빨리 잡느냐 느긋하게 잡느냐는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들은 관세예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불확실한 부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단 좀 느긋하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하드웨어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이닉스 계열이나 TSMC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괜찮아요. HBM 쪽이나 이런 쪽 괜찮고, 유망한 부분들이 주문형 반도체, 이쪽 시장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주문형 반도체, 에이징랜드라든가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섹터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 타이밍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또 확산이 되게는 유리기판 쪽 있을 거예요. 유리기판 2월 달에 발주 들어갈 거 아니에요. 8월 달 장비 입고. 그러면 요것도 조정받은 매수 타이밍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더 빠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대장은 필옵틱스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필옵틱스 18,000원대 초반에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얘도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매물수화를 좀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리기판에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YC캠이라든가 뭐 캠트로닉스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겠죠. 그런 애들, 즉 삼성 쪽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 밴더에 있는 애들도 순환매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섹터들도 한 번쯤은 볼 필요성이 있다, 조정을 받게 되면. 그리고 이거랑 벗어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해소가 됐어요, 이재용 회장이. 그러면 조금 공격적인 경영이라든가 책임 경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반도체 지금 계속 문제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계속 이러진 않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삼성이 투자했던,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약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그들 기업들이 오히려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YC라든가 뭐 YIK가 사명 변경이 됐죠. 그런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들도 한 번쯤은 외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결론은 반도체 쪽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왜? 인공지능 쪽,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 쉬어가는 구간이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는 관세 부과라는 리스크가 좀 남아있을 수 있다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쪽이 이미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고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또 어디서 다시금 타점을 잡아가야 하는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전략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같이 전략 가져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에 유리기판 쪽 이야기도 잠시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이 지난 12월 말쯤에 필옵틱스를 추천주로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매수를 했다면 지금 거의 80% 가까운 상승률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전문가님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때 저는 필옵틱스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사실 매수 포인트를 놓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못 산 분들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조정을 좀 기다려야죠.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만약에 조금 오늘 한번 좀 더 이렇게 밀렸으면,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소폭 분할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3번 매수하시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7,000원에 1 매수를 했다면 2차 매수는 여기서 좀 빠졌을 때 뭐 24,000원 언저리 뭐 거기서 2 매수를 하고, 그리고 좀 더 밀리면 여기서 3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은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SKC에서 지금 유리기판 쪽에 발주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필옵틱스가 사실 대장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 요서 사라 그래도 안 사요. 이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라고 사실 수가 있었을까? 뭐 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유리기판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가 원년이에요. 원년. 그러면 SKC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SKC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삼성전기는 별게 없어요. 그럼 빠져야 되는데 삼성전기도 안 빠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의 이슈?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성전기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모양새가 이 쐐기 형태의 모양새예요. 쐐기 형태의 모양새이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요 12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요 자리대를 노려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거기에 따라 관련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옵틱스 대장이니까 그 밑에 후발로 따라오고 있는 애들, 뭐 YC캠도 여기서 왜 꼬리를 달았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YC캠 물려있다, 종목을 물려있다라고 하게 되면 되돌림은 절반 나온다고 했잖아요. 절반. 여기 딱 보면 절반 되돌림 딱 나온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대에서는 매도가 맞죠. 만약에 물려있다라면. 그죠? 그러면 절반의 되돌림을 맞고서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2달 가까이, 한 달이 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한 달이 넘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 조정을 받게 된 지가 이제 보게 되면 한 뭐 2주? 뭐 요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 그때부터는 조금씩 봐도 되지 않을까? 유리기판 쪽에. 뭐 YC캠을 본다든가 아니면 캠트로닉스를 본다든가. 캠트로닉스는 아예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아니면 JNTC를 본다든가. JNTC 같은 경우도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하단 자리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ICD 같은 경우도 얘는 좀 외적으로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밀렸다가 횡보하고 밀렸다가 올라서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이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얘도 유리기판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 이외에 뭐 ISC라든가 기가비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드웨어 쪽에 잠깐에 있어서의 이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심이 좀 위축된 부분들이고, 유리기판은 다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한 전략이 좋고,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매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그만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 건데요.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쪽의 대장이니만큼 그 뒤에 따라오는 다른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우리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정을 활용해서 유리기판 쪽에 다시금 움직임 나올 때를 기다려보는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가 참 좀 많아서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리고자 했는데요. 이 방송 시간 때문에 다 짚어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들 또 분석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면 더욱 좋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추천주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추천주들 항상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놀라울 따름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앞서 방송에서 의료 AI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추천주도 이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추천주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은 인공지능 쪽의 섹터, 원래 이게 빨리 움직이는 기업들 소개를 좀 잘 안 시켜드리는데 오늘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스트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좀 제법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그 어제 영상을 하나 좀 본 게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 인공지능이 이 CT를 보면서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의사와 이 대화를 하면서 이 CT 판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의료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흑자가 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생각을 급하게 좀 했어요. 원래는 다른 종목에 있어서의 자료를 다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빨리 좀 수익이 날 수 있어 보인다라는 점 때문에 가지고 온 그런 사항들이고, 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어제 기관 쪽에 있어서도 매수가 좀 제법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20만 주 이상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아마 오늘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함께 소통하는 공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좀 차트를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쪽으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참고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추천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수익도 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가 AS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만약에 제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해서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만약에 손절하게 되면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을 법한 종목 오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단 자막 참고하셨을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전문가님이 다양한 전략들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또 수익이 조금 덜 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니까요. 같이 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이제 오후장을 어떻게 대비해봐야 할지 여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올라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오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 더해가면 더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오후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더 매수를 안 해주면 오히려 윗꼬리를 좀 달 수도 있어요. 오후장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시장이 조선 쪽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못 올라 있는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주도하고 있는 로봇 쪽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 그 중간에 2월 달에 새로 생긴 이제 인공지능이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탄소 쪽이라든가 자율주행, 바이오 이쪽에 순환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지수 방어해주고 거기에 2차 전지 쪽 섹터들이 같이 움직여주는지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딱 두 부류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조선이나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는 일단 오늘은 관망, 내일 확인해보고 매수를 하거나 좀 관망하거나 그렇게 좀 따져보는 전략이고, 오늘은 그냥 지수에 대한 상승을 좀 더 누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 윗꼬리가 좀 달릴 수 있으니까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탄소, 자율주행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올랐거나 아니면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전략 더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